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10년이 넘게 걸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건물주의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승미 서울시의원은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넣는 대신 포기한 지역 주민들도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 2번 출구. 무려 10년 전부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설계안조차 손대지 못했습니다. 제동이 걸린 이유는 출구 바로 앞 건물주의 반대 때문. 설치 과정에서 개인 소유 땅을 침범하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한 겁니다. 현재 2번 출구 앞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이 개인 사유지 중에서도 가로 세로 15cm 블럭에 약 10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자그마한 땅의 건물주는 2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건물주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사가 안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대청론도 건들 수가 없어요. 또 에스컬레이터 넣으면 그 기붕 있죠, 기붕. 네. 그게 우리 건물 앞으로 가려져 버려. 길어진 줄다리기에 지역 주민들은 설치해달라는 민원 대신 포기를 택했습니다. 올해 이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은 오히려 하지 말라. 이 건물값 올라가게 그렇게 공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 개통을 마친 9호선 3단계 석촌 고분역도 가게 간판이 가려진다는 이유로 모든 출구에 눈비 가림막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각종 요인으로 지하철 편의시설이 무산된 곳은 서울에만 약 16곳에 달합니다. 설치가 가능한 여건이 되면 이제 설치를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사유지가 저촉돼서 안 되는 데는 이제 종종 발생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편의를 위해서는 약간 양보를 해주시고 주민들께서도 많은 힘을 도와주시면은. 개인 이기주의로 제동이 걸린 지하철 곳곳의 편의시설. 승객과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한 달 앞둔 2월 1일 3.1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2.1 대한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행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김화숙 서울시의원은 보다 많은 3.1운동 유족들을 모시고 행사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919년 2월 1일 중국 길림성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 임시정부 외교부장을 지낸 조소왕 선생 등 독립운동가 39명이 조국 독립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결의 첫 독립선언이 된 2.1 대한독립선언은 이후 2.8 독립선언과 3.1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에 독립유공자와 시민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사실상 막을 올린 겁니다. 1919년에는 우리는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 선열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행사 가운데 오늘이 첫 테이프를 끊는 날입니다. 조소왕 선생이 남긴 대한독립선언서 6필 초고도 공개됐습니다. 조소왕 선생의 직계 손자가 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선을 순하며 인을 응하여 대한독립을 선포하는 동시에 피해 합방하던 제약을 선포 징변하노라. 3.1운동 100주년에 초점을 맞춘 기념 행사는 이달 말부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열립니다. 3.1 운동하던 그 유자녀들이나 유족들 혹시 연락이 돼서 이게 좀 찾을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좀 찾아가지고 그날 행사 때 메인 테이블에 이제 좀 모시고. 서울시 교육청이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역사 탐방과 뮤지컬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도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이란 집행부에 대한 시의원의 자료 요구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처리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에 따라 앞으로 시의원들은 의원 요구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요구와 답변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2007년 이후 11년간 축적된 자료 일체를 DB화하는 동시에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시의원과 집행부 모두 통합적인 자료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원철 서울시의장은 보다 효율적인 의정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승재 서울시의원이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잠실나루역 지상구간 소음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자갈도상 개량공사 후 소음 증가와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소음 저감을 위해 노후 레일 교체 공사를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관리와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노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택시 재정지원금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됩니다. 송하량 서울시의원은 택시운송 사업자와 택시운수 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서울의 택시운송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택시업계의 발전과 처우 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밝히고 앞으로도 택시 승차 거부와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안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은 바로 고령의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정부와 각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전체적으로 교통사고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취지에 공감해 스스로 이 운전대를 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면허를 반납한 이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이 걸리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죠. 네, 조례안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우선 고령 운전자를 운전면허를 취득한 65세 이상의 서울 시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이 이 조례안의 주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들의 교육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교통, 운전, 안전교육에 대한 체험과 프로그램 제작, 또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등을 서울시장이 실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시력이 감퇴하고 판단 능력과 반응 속도가 늦어지면서 운전대를 잡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고령의 운전자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 보니 운전면허 자진 반납 캠페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 급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3년에는 17,59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26,137건으로 5년 사이 무려 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또한 2013년 737건에서 2017년 848건으로 15%가 늘었고요. 그중 특히 만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급증했죠.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증가를
고령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고령자 면허 소지자의 급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4년 207만 8,855명에서 2017년 279만 7,409명으로 34%가량 급증했고요. 75세 이상 면허 취득자 또한 2013년 3,885명에서 2017년 4,481명으로 16%가량 늘었기 때문에 지금 사고 급증 퍼센테이지와 비슷한 증가량을 보였죠. 네, 이렇게 관련 통계를 보니까 그 심각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운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고 또 그로 인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부산시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최초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는 건데요. 이 카드에는 10만 원의 교통비가 충전돼 있고요. 부산시와 가맹을 맺은 상업시설을 이용할 경우 5%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부산 지역의 면허증 자진 반납 건수가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약 12배가량 증가했다고 하고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7년에 비해 41%나 줄어든 것이죠. 네,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도 하루빨리 고령의 운전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으로 서울의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춘래 서울시 의원이 이하여고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사랑의 친구들,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비영리법인 성북 한마음 봉사회의 초대 회장으로서 연말 김장 나누기 행사와 더불어 평소 강조해오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행사를 이끌어왔습니다. 떡국떡, 쇠고기, 멸치등이 담긴 떡국 바구니는 바구니당 3만 원의 후원금과 떡국 바구니를 포장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으로 만들어져서 전국의 어려운 가정에 직접 전달됐습니다. 김 의원은 당장 주위를 둘러보라. 우리가 따뜻한 방 안에서 감사함 없이 수저를 뜨는 동안에도 추운 방 안에서 한 끼 식사를 걱정하는 이웃들이 있다며 시민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고 나눔이란 쉼없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매서운 추위도 뜨겁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봉사의 의미를 되새겨주었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은 60여 명의 서울시 청소년시설 시설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청소년 시설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과 함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활동, 상담, 복지, 보호 등 종합적인 청소년 영역에서 청소년 시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간담회는 청소년 시설의 현안 설명 후 자유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시설장들이 설명한 현안은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에게 돌려주자, 교육청과 청소년 시설 공생관계 형성,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 등 3개의 주제로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영민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함께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청소년 시설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설적인 대안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소년을 위한 서울시, 의회, 청소년 시설의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